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기능장 흑역사 중에서 62회 그 카톡 사건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 전기학원들이나 또는 이제 한국산업연락관공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의 이런 그 비리보다도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저의 그 처지와 그때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60회 카톡 사건이 이 전지학원 놈들이 한국산업인력가공단하고 일단 짰어요. 짜가지고 뭐 부정행위를 한다 어떻게 신고를 하면서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산업인력가공단이 국장놈이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제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6월 달에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시험지를 빼줄 테니까 부정행위에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럼 나는 이제 그 대가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학원 가서 수업을 PhD 수업을 이제 하반기에 해주기로 했고 카페 홍보에다 학원 홍보도 해주겠다. 그럼 너 훨씬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서 그 6월 17년도죠. 17년도 이게 17년도 잘못했다. 17년도입니다. 17년도. 17년도 그때 6월 달에 그 울산 쪽에 있는 학원 하나가 일단 작업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작업을 그때 할 때 서울에 또 학원 한 놈이 또 나한테 직접 방문해서 염탐을 하고 갔어요. 염탐을 해서 일단 그때부터 작업이 된 거를 제가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 두 놈이 이 하나는 직업자문학교 하나는 이제 학원 놈이 이렇게 둘이서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맙다. 이제 3로가 8시에 뺀다니 놀랬죠. 원래 3로 시험지는 1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도 보기도 전에 훨씬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몇 시간입니까? 6시간 전에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제 야, 그렇게 빨리 빼준다니 나 도대체 그럼 좋잖아. 하여튼 우리는 알고 가니까. 이게 원래 모든 수험자나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뭐 어떻게든 합격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은 그 의욕에 앞서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합격을 시켜서 보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걸 해다 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알려줘야지 하고서 그런 생각을 가져. 잘못된 생각이지만 누구나 다 그 마찬가지예요. 수험생이라면은 뭐 10중 8구는 전부 다 그래. 100명이면은 뭐 99명이 그러고 한 명은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할지 모르겠어. 뭐 자기는 뭐 깨끗하고 올바르고 똑똑하다. 아니 올바르고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볼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99%는 뭐 그러니까 100명이 99명은 전부 다 보고 싶어 하고 뭐가 나왔을까 하고서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르치는 사람은 내 수강생이니까 그거라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5월달인가 그 17년도 5월달에 시험이 끝났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서 뭐 며칠 있다가 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했었죠. 그 부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조씨 그 있지 않습니까? 구글 드라이브 깔아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와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라 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거야, 한마디로. 뭐 차량용 인버터도 그렇고 뭐 별거 다 있었잖아, 그지? 뭐 차량용 인버터를 내가 뭘 알기로 했어, 그지?
그거 알려준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이 있고 뭐 PC 카톡 그 단체 카카오톡방도 뭐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 9월 10일 날 2017년도 9월 10일 날 62회 전지기능장 실기 시험이 이제 시작을 했죠. 1일차부터 시작을 했는데 1일차 때 진짜 시험지를 아침에 빼줬어요. 그 울산 쪽에 있는 그 학원 그 놈이 실제 빼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뒤인가 뭐 그 전화가 와서 뭐 저기가 압수수색을 아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수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처벌 받아야지 뭐 내가 처벌 받는다고 또 그랬고 뭐 사람들 뭐 피해 없이 뭐 나 하나 처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뭐 이렇게 막 사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이거 막 수사를 뭐 학생들 다 하고 막 난리를 하는 거야. 보니까 이 기획 수사가 됐어. 그 울산 쪽에 그 학원 놈이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사를 받은 게 아니고 지가 갖다 준 거야. 신고를 한 거야. 그냥 싹 신고를 해버리고 작업을 한 거더라니까.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이제 2월 말에 알았지. 그 2018년도 2월 말에 알았다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진짜. 나 봐도. 2018년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몇 월 달입니까? 이제 사건 발생했을 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동안 몰랐던 거지. 이 새끼가 속여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속여 먹으면서, 그 카페도 2개를 뺏어갔잖아, 지금. 뺏어갔고, 검사한테 빼준다고. 뺏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강의 교재까지 다 팔아먹었잖아, 저거. 그죠? 그죠? 그때 당시 명작 XGB 그 교재 저기 사간 사람도 있죠. 그 울산 쪽에 있는 학원 이름으로 된 교재 있죠. 그거 사간 사람들 있었죠. 그거 다, 저한테 사기로 그걸 뺏어가지고 다 팔아먹었어. 그게 엄청나게 많다고. 그거 몇천만 원어치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짓을 했는데, 그때까지 몰랐지. 그 바보였지,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 고등학교 선생님은 자기가 왜 끌려왔는지도 몰랐었고, 처벌 다 끝났어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뭐,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거를, 그 학원놈들이 자기를 던져버렸다라는 거를, 응? 손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던져버렸다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니까. 아직도 지금 모를 거야, 아마.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 참 이런 사건이냐. 그러니까 그걸 던져버린 게 그건 이제 다른 데 천안 쪽에 있는 학원이 그랬다고. 천안 쪽에 나온 울산 학원하고 그놈들이 그랬다니까. 정말 못된 놈들이지. 한 사람을 이제 보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딴 쪽에서 이제 또 시험지를 받잖아. 여러 군데 받는다고 얘네들이. 거기는 살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제거를 시켜버리는 이런 작업을 했었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기획 수사를 벌여가지고 그 자유한국당 그 신땡땡 그 국회의원이라고 그 젊은 여자 하나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 하나 있잖아. 그 국회의원이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제시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보고서 이제 수사를 막 엄벌에 처하라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한 거야. 이게 애시당초 이제 학원하고 산업인력관리 작업을 해가지고 이 짓을 벌려놓은 거지 한마디로.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서 이놈들이 기획 수사를 만들어 버려서 막 대대적으로 막 130명이나 되는 3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한 거지 한마디로. 그 와중에 이제 포항폴리텍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 한 2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조사가 된 거예요.
조사가 된 거예요. 이 포항폴텍 사건은 완전히 저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어요. 그건 산업인력가용단에 비리하고 직접 연관된 그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피의자 중에서, 범인들 중에서 저는 이제 제 사건 60일 카톡 사건의 주범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주범이 될 줄 알고, 저로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주범이 사라지면은 끝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내가 주범이니까 내가 이제 답 써주고 사람들한테 해주겠다고 하고 약속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실제 해준 거고, 나를 통해서 이제 그걸 다 했으니까 내가 처벌이 받아야 되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나만 제거되면은 다른 사람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 그래서 10월 말쯤에 밤에 그때 참 비 오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가 오기 직전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심적으로 침울해진다고. 굉장히 침울해지는데, 그래서 그때다 그때 방에 보면은 한쪽 벽 끝으로 해가지고 가스배관이 이렇게 단단하게 나가 있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철봉을 해도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전선을 갖다가 묶어서 목을 매려고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의자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딱 목을 매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밟아보니까 그거 뚝 끊어져 버리는 거야. 나 전선이 원래 안 끊어지잖아. 근데 전선이 이제 이 끝에 말았던 데 그거 풀려버리더라고. 이 밟아서 치니까. 이게 딱 매고서 약 하니까 숨이 막 갑자기 막 막혀가지고 이렇게 딱 손을 잡잖아. 잡고서 이렇게 흔드니까 이게 뚝 풀려가지고 뚝 끊어지더라고. 이 전선 자체가 이 묶어놓은 데가 끝에가 풀려버리더라고. 이게 안 풀리는데 이 전지쟁이가 이 했던 게 이게 풀리나, 나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뚝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자살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굉장히 좀 아프더라고. 목하고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 쿵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그때 이제 아파서 119를 불렀어. 119를 불러가지고 난리 막 119 와가지고 막 오더라고. 와가지고 해서 119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라고 그래서 다시 갔어. 병원에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자살 방지 무슨 센터인가 뭔가 그게 있더라고. 거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여기 전화를 꼭 해보라고. 거기다 자기들이 먼저 해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한 1시간 뒤인가? 1시간 정도 뒤에, 1시간도 안 걸렸던 것 같아. 그쪽에서 또 전화가 오더라고. 상담한다고. 그래서 상담을 그 밤에 그때 했었어. 119 오고 난리 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야, 1차로 실패를 했잖아. 실패를 하고 나서, 야, 아니다. 어떻게 다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내가 죽어야지, 떨어져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이제, 목 매는 것도 그게 힘들더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 목 매는 게, 그게 목을 매면은 막 웃고 죽는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편하게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엄청 고통스러워. 이 목 매는 게. 그러면 차라리 고통스러우면은 떨어져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랬는데 수강생 한 사람이 전화를 했었어. 원주 쪽에 수강생인데 이 수강생을 잘 알아. 참 이 사람만큼 착한 사람을 난 처음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걸으면서 그 전화해서 울더라고. 자기가 이거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잘린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야,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하면은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내가 제거가 되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그 조시 있어요. 조시라든가 딴 사람들이 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거든. 그때 부정할 때 연관이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이 부르면은 불고 또 저기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가 처벌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와 이게 큰일이잖아. 그래서 수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해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뭐 이지저지 다 했다고. 이 친구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이 애 친구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야 된다. 살고서 이 친구를 끝까지 살려줘야 된다. 참 착한 사람이다. 이 친구 인생이 다 망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살아났는데, 이 친구가 처벌을 받지를 않게 됐는데, 참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목을 매달았던 그 줄이 끊어지질 않나. 그리고 또 죽으려고 그랬더니 또 그 한 친구가 막 울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를 보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하든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하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정말 제 마음적으로 정말. 그래서 정말로 이런 그 양아치 쓰레기 그 못된 전기학원들과 이 범죄 집단인 한국산업협력가공단이 사람을 죽이고자, 저를 죽이고자 이 작업을 했단 말이야. 이 작업은 한 사건이지만 하늘은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데 그 말뜻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이 양아치 쓰레기 전지학원들 하고 이 범죄 집단인 한국산업인력강이 이런 짓을 벌여도, 이런 짓을 벌여도 하늘은 살릴 사람은 살린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일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 내가 그리고 또 그 3월 며칠이야? 3월 4일인가? 그때 3월 5일인가 하여튼 그때 구속이 돼가지고 2018년도 3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구속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구속이 돼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뭐 계속 죽으려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물에 빠져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계속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와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이제 내가 처벌 받으면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주범이 아니야. 이 사건에 주범은 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돼 있다니까. 참 웃겨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들도 그 판사도 주범을 갖다가 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갖다가 1번 타자로 올려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공무원이니까, 교육 공무원이니까 생각을 해.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시험지를 빼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뒤에 후범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한 있어도,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빼준 사람이 이게 최우선이야. 이거 우선 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약을 내가 막 100kg을 갖다가 히로뽕인가? 히로뽕을 갖다 100kg을 내가 팔았어. 엄청나게 팔았잖아. 그럼 주범이잖아. 근데 나보다도 이걸 수입해온 놈 있지. 밀수해온 놈이 죄가 더 큰 거고, 그거를 갖다가 제조한 놈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100kg을 팔아먹은 놈이지만 마약을 100kg을 팔았다고 쳐봐.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라고 주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제조한 놈이 제일 큰 거지. 그게 바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시험지를 빼준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1번 타자가 바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 그래가지고 판결문이나 공소장에도 1번 타자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돼 있어. 이게 참 그 고등학교 선생님은 참 내가 봐도 너무 안 된 것 같아. 너무 불쌍하신 분 같아. 이런 그 D학원 그 계열입니다. D학원 계열하고 광주 쪽에 나 또 다른 쪽에 이제 H학원 계열 학원도 있어요. 못된 놈들이 있는데 못된 놈 H학원 계열이라고 D학원만큼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H학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학원들이 막 그지랄 한다고. 이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다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서 이제 던져 버리는 거지. 한마디로 던져 버린 희생이 된 사람이 바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이거 참 안 됐지.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요, 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그렇게 던져서 작업해서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전지 학원 놈들이 또 그 짓을 했다고. 얘네들하고 짜가지고 해서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넘겨버리면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또 1번 타자로 주범으로 해가지고 던져버린 거야. 정말 이 나쁜 놈들이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고서 그 감독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리원으로 들어간 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거시켜 버리는 거죠. 아마 손자르기를 한 거야, 얘네들이. 그냥 보니까 정말 양아치 같더라고. 이게 아무리 이런 짓을 저질러도 있잖아요. 이 옳고 그름이 있고요. 의리라는 게 있는 것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써먹고서 갖다 버리는 거야. 자, 이런 짓을 하더라고.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바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당했다는 것을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계실라나 모르겠어. 응? 정확하게.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처음에 잡혀와가지고 처벌 받았을 때 이제 이태민이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야. 저를 많이 원망을 하셨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은 저는 또 이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만 받은 게 아니거든. 시험지를. 그때 당시에 그 울산에 있는 학원에서 또 딴 걸 보내줬다고. 그거는 딴 사람이 보내준 거야. 응? 그렇게 여러 군데 받았다고. 근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1번 타자가 된 거지, 한마디로. 참 기가 막히죠. 이 못된 전지학원놈들 손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한 거예요. 나는 그걸 출처를 모른다고. 얘네들이 이제 빼다가 그거를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빼다가 넘겨준 것인데 손자르기를 얘네들이 했어. 얘네들이.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학원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원
학원한테 이 시험지 갖다 주고 뭐 정보 빼다 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정신 차려요. 응? 뭔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제거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그 전지학원 놈이 당신을 팔아버릴 겁니다. 아셨습니까? 왜? 전지학원 지네들은 이제 그 굴러가야 되니까,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너만 가서 손자를 위해서 너는 감옥 갔다 와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이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이 못된 양아치 쓰레기 전지학원들의 이 짓을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범죄자 집단이나 한국산업인력개발공단이 이런 그 양아치 전지학원들하고 같이 작업을 벌였지. 어떻게 작업을 벌였느냐? 이제 그 국장이라는 놈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지학원 보고 뭐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증거를 모아서 가져오쇼. 해서 하라고 시킨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전지학원 놈들이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부정행위 사용하라고 시험지를 빼주고 작업을 한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항포리텍 사건도 마찬가지야. 포항포리텍 사건도 이 국장이라는 놈들이 그건 막았어. 왜 막았냐면은 한국산업인력개발공단하고 직접 연관이 된 큰 부정사건이었었어. 사실 부정사건의 그 큰 범위를 따지면은요, 죄의 범위를 따지면은 그 포항포리텍 사건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제자하고 그 산업인력 검토자라고 지정되어 있는 놈이 시험지를 직접 빼왔어요. 한 달 전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빼와가지고 그걸 거기서 사용한 거야. 학원에다가 팔아먹었어 또. 그 수강생들 대상으로 해서 돈 주고 팔아먹고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그걸 연습을 시키고 또 포항포리텍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학원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원장이라고 돼 있고 막 그런데 그 원장이 아니고 그거 강사입니다. 강사. 원래 그 저기 학원은 딴 사람 거야 그게. 근데 걔네 이제 강사놈이 이제 거기 그 포항포리텍 감독관으로 들어가고 또 저쪽에서 그 딴 놈이 또 감독관 들어가고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학생들을 갖다가 합격을 시켜버린 거야 그냥. 그냥 시험지 빼다가 하고 합격을 시키고 이 짓을 하니 합격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 사건은 산업인력개발공단하고 직접 연관이 됐잖아. 출제자, 검토자 해서 빼오고 그 감독관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또 합격을 시키고 그 감독관으로 선정하게 한 게 포항산업인력개발공단이 그 짓을 했고,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벌인 범죄라고. 이게 더 훨씬 더 큰 거지. 실제 따져보면은. 응?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국장이 막았다고.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저희 사건 있잖아요. 저희 사건을 막 대대적으로 언론에 떠들고 포항포리텍 사건은 그 딱 감춰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개최를 해서 왜 우리 처벌하냐. 이 사건이 더 큰 건데 그 얘기를 했었지. 그랬더니 이제 뭐 조사를 또 들어갔었어. 조사를 들어가가지고 시험지 잔뜩 갖다 놨네 보니까. 나는 그게 뭐 내 시험지인지 뭔지 나에 관련된 서류인가 그런데 봤더니 우리 시험지가 거기 잔뜩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걸 봐줄 사람이 없는데 이게 시험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달라고. 내가 조사받는 와중에. 그때가 이제 울산에 내려갔을 때야. 그때가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그랬었어. 2017년도. 그걸 봐주면서 이제 시험지다 아니다. 시험지다. 내가 피의자 신분인데도 그걸 하고 있었다니까. 왜냐면 이제 경찰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학원 이름이 써 있는 거야. 학원 이름이 써 있는 시험지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학원 여기 수사하려고 이렇게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걸 봐주면서 이거 시험지 맞다라고 해줬는데 그 양심이 찔리는 거야 내가. 나 때문에 이 학원이 또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 학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일지도 모른다. 내가 신고를 한 게 아니다. 내가 이 학원에 신고를 한 게 아니고 나를 신고한 이 못된 쓰레기 그 양아치 학원이 그놈이 신고를 한 거예요. 실제 가서 서류 찾아보라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 신고자가 얘가 했다니까 작업을. 이 새끼가. 나도 당한 거고 이 새끼가.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학원에 가가지고 만나봤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뭐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 커피 먹으면서 다른 얘기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막 딱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거 뭐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주의하라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말을 딱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 버릇이 없더라고. 이 사람이 나보다 1살이 어린가 2살이 어린가 그래. 어린데 이것도 전기 쪽에 이게 그 전기 기능장 가르친 지 얼마 안 됐고 전기도 아니야. 전기도 아니고 통신이가 전자 그쪽이라고. 근데 말을 함부로 막 탁탁 자르고 내가 훨씬 더 선배 아니야. 응? 전기 기능장으로서도 선배고 전기 기술인으로서도 선배고. 나이도 내가 이제 1~2살 더 먹었고. 그렇게 하고 전기 학원 쪽에도 나 오래 있었고 기술인으로서 오래 있었고. 오리지널 전기 기술자이면서 기술인이면서 내가 이걸 먼저 했으면은 말을 잘 들어보고 자기도 도움이 됐을 건데 말을 함부로 딱딱 자르니까 나도 커피 한 잔 먹고서 그냥 일어났지. 일어나고 가버렸어.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왔는데 나는 그래도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건 아니고 그 학원에다가 심지어 팔아먹은 놈이 있어. 학생들한테 가져와서 팔아먹은 한 놈이 그 놈이 나를 신고를 했더라고. 그 학원에다 갔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 신고를 한 거야. 나 참 환장해. 나도 진짜 그때 당시 보니까 기가 막혔어. 내가 뭐 이런 개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있나. 그래서 야, 이 학원 놈들, 전기학원 이 놈들은 정말 믿을 놈이 없구나. 나도 이렇게 됐지만 그 불쌍하신 그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손 자르기로 그 팔아 넘기고 그렇게 됐고 자기 학원생들도 이제 또 팔아 넘기고 야,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당시에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잊을 수가 없겠죠.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저승길을 왔다 갔다 했거든.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다시 살았다라는 게 이게 보니까요. 인명은 제천이라는 거를 정말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이렇게 산 게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내 마음과 내 신명을 모든 것을 바쳐서 이걸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됐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때 이제 처분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 아는 지인이 참 좋은 분인데 어디 갈 데 있느냐, 이제 이거 그만두면 이제 딴 데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일할 거를 갖다가 소개를 해주더라고. 일을 해보라고, 딴 일을 하라고, 실제 이제 실무 쪽에 일을 해보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내가 딱 거절을 했어. 괜찮다고. 나는 이 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안 하면은 방법이 없다고. 지금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계속 출제율을 범하고서 출제율은 없다고 막 거짓말하고 잡아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세상에 생각을 해봐. 지금 역사상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을 계속 냈는데 이 실기시험 문제는요, 그 단답형 있잖아, 사지선다형 문제나 또는 그 필답으로 하는 문제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죠? 작업형 실기시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랬는데 역사상 지금까지 출제오류가 한 번도 없었대. 하나님과 말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아니, 이 작업형 시험 문제는 필답형이라든가 아니면 사지선다형 1차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제잖아.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지? 어? 보통 보면은 뭐 거의 뭐 6장에서 뭐 10장 가까이에 되는 복잡한 문제인데 그 중에 출제 오류라는 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출제 오류가 가장 많은 것은 사지선다형 1차 필기 1차 그 문제보다 또는 필답형 문제보다도 출제 오류는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작업형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산업인과용단은 출제 오류는 없습니다. 이 짓을 한다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리 수험생들을 갖다가 아주 가지고 놀고 장난질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제 시험을 본 적도 없는 이런 이 쓰레기 그 저기 범죄 집단이 한국 산업인과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 속였다고 지금까지. 응? 얘네들이 속였어. 예? 그러니까 이 한국 산업인과는 범죄 집단인 거야. 이 짓을 하고. 또 봐봐. 이 전지학원 놈들이나 또는 폴리텍에서 감독관으로 자기 학생들 막 합격시키고 그거 갖다 무마시키고 딱 알고서 딱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전부 다. 그건 그렇게 하면서 응? 보십시오. 누구는 또 죽이려고 저같이 이제 그 학생들 편에 들어가지고 출제 오류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했던 사람, 한국산업인과공단에 잘못된 것을 많이 알렸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지학원, 이 쓰레기, 그 양아치 쓰레기 전지학원들하고 같이 협작을 해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이 60의 카톡 사건이 이거야, 바로 본질이. 이거였다니까. 아직 이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수사가. 올해 안에는 뭐 다 끝난다고 그랬는데 수사가 다 끝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나는 모르겠네. 근데 검사실에다가 한번 전화 좀 한번 어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검사실에다가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번 달 안으로 또 물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일이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달기 처벌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뭐 다시 재판을 받아서 처벌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뭐가 있겠어. 한번 그 재판 받았으면 끝난 거지 그걸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뭐 재판 받고 그게 뭐가 있어. 추가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뭘까. 뭐 추가로 뭐 절도를 했다, 뭐 사기를 했다. 그럼 뭘까. 그것도 없는데 내가. 아니 절도하고 사기로 그것도 신고를 해놨다니까 이 새끼들이. 이 쓰레기가 도대체. 지 뭐 학원 문제가 물건이 없어. 정말 황당하더라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학원 그 신고했던 그 학원은 저한테 이제 사기를 쳤고 또 무고를 했으면서 이제 저작권 위반에다가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얘네들이 이 짓을 벌였고 또 그 시험지를 직접 빼다 줬잖아. 이 빼다 준 것은 그 제보자가 아니야. 이거는 생각을 해봐. 공익 차원에서 이 제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한 사람이면은 그런 짓을 벌이지 말았어야지. 공익이면은 그건 공익이 아니라 공익 차원의 제보가 아니야. 절대로. 공익 차원의 제보가 아니야. 공익 차원에서 뭘 제보하고 뭐하고 이런 거라고 그러면은 아예 그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됐어. 그잖아. 시험지 빼주면 안 되지. 지가 빼주고서 뭐 그걸 공익 차원의 신고를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폐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자체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아직 안 받았잖아. 봐봐. 응? 잘못된 거지. 봐봐. 이제 그것도 받아야 되고 저한테 이제 사기 검사한테 빼준다고 하면서 사기 쳐먹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교재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영상 이런 것들 다 뺏어갔잖아. 그 사기라고 그게.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절도하고 사기로 또 무고를 해놨잖아. 뭐 이런 것들도 하면 치면은 아무리 못 살아도 3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거 뭐, 이런 짓을 벌였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지. 이 못된 놈 학원. 그 학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나머지 그 신고를 했던 그 놈들, 학원 놈들하고 그 일반
수강생 놈들이 이 수강생 놈들은 학원하고 완전히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놈들이라고 학원하고 그 원장놈하고 엄청 친한 놈들이라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놈들이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와서 보면 사람 새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봐도.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처벌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또 그 다음에 저고 저는 이제 그걸 폐업을 시켜버렸잖아. 폐업을 시키고 뭐 아니 뭐 재판 비용이라든가 뭐 거기 이제 수업도 못 하고 끌려다니고 한 거 비용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제가 그랬죠. 제가 만약 가장 그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카페도 뺏기고 뭐하고 뭐 아이고 제가 뭐 가장 손해가 컸습니다. 손해는 금전적으로는 가장 그렇고 이제 그 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연금을 못 받잖아. 파면됐고 그게 문제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은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장 처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으로 치면은 이제 뭐 손해를 가장 많이 받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파면됐고 그 다음에 연금도 못 받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장 금전적으로 가장 큰 불행한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있는데 이제 수강생은 아직도 그때 수험생들은 어떻게 될지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험생들은 이제 약식 기소나 아니면 기소 유예로 이제 전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기소 유예, 기소 유예나 아니면은 약식 기소로 이제 벌금을 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벌금 얼마를 낼라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몇 명이나 될라나.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아마 그리고 또 그 포항포리텍 쪽은 어떻게 되나 난 모르겠어요. 그 사건은 이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완전히. 그 사건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그거를 최초에 신고한 놈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조씨가 신고했어. 그 사람 조씨야. 그 사람 조씨인가? 하여튼 정씨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이 최초 신고를 해서 자료를 다 넘겼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하고 그 학원 놈이 신고를 같이 했어. 같이 해가지고 내가 한 거는 경찰청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갖다가 그걸 봐준 거밖에 없어. 그래서 보니까 그 학원이 딱 써 있어서 그래 너 그 학원 찾아갔다니까 큰일 났다 당신네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시험지 이거 봐줬다고. 그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 학원 다칠까봐 그래서 이거 주의하라. 나 보니까 다 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당신 이렇게 됐다 하니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놈들이 신고를 했어 나를. 아이고 웃겨가지고 나 그래가지고 나 열받아가지고 나와서 아냐 펄펄 뛴 거 아니야. 그게 이런 거예요. 과정이라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수험생들 보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또 그리고 수험생들 이렇게 보호하는 거 그걸 떠나서는 나머지는 다 까발리고 싶어요. 아주 그 못된 놈들하고 엮여가지고 자꾸 막 이런 수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 그것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하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참 마음 아픈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작업형 시험은요 한 또 2, 3년만 지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빨리 끝나고서 2, 3년 지나면은 모든 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또 마찬가지라고. 올해 그
2019년도에 발생한 일이 있었죠. 차량 정비 기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죠. 그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용장, 미용장 그 돈 받고서 합격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남 경찰청인가 거기서 그 전라남도에서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죠. 울산이 아니고 별도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거 딴 데서 울산 그 지방 경찰청이나 울산 쪽에서 안 하면은요 그 딴 데서 하잖아요. 그거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울산 쪽에서 하면은 뭐가 있냐면 울산 산업백과면 본사가 거기 있거든. 걔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아버려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어. 그건 처벌을 받을 것 같은 가능성이 조금 보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산업의 직원들이 부정으로 응시한 게 있잖아. 그 응시한 사람들 그걸 조사를 하고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다 막을 것 같아. 산업외과공단 얘네들이 다 그 은폐 작업을 다 버려. 얘네들이. 이 범죄자 집단이라니까 얘네들이. 걔네들은 그런 것들 다 막기 때문에 지금 그 세 가지 문제가 떴잖아. 그리고 또 매크로 같은 거 요즘 그 뭐지 일반 기사인가요? 거기서 그 캐드 시험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잖아. 그거 뭐 이렇게 해서 떴는데 그 중에서 처벌받을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에 다 작업을 합니다. 지네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은 차단합니다. 뭐가 그러냐면 이제 차량 정비 기술사 그거 시험 문제 유출한 거 그거는 차단을 할 겁니다. 얘네들이 작업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외과공단에서 시험지를 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공정성이 이제 파괴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은폐 작업을 벌인다고. 그리고 또 이용장, 미용장 그것들도 돈 받고 합격시켰다.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심각하거든. 그 돈을 받는 게 감독관이고 감독관이 그 짓을 하잖아. 감독관이. 그럼 감독관이 이 짓을 하면은 이 감독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산업외과공단에서 이 감독관을 뽑았고 또 산업외과 연관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막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직원들 그 부정으로 응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외과공단하고 연관된 비리잖아. 자기 자체는 비리를 없애야 되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막을 거라고. 그러면서 손 자르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걸 도저히 못 막을 사건이다 그러면은 손을 잘라 버립니다. 얘네들은. 손 긁기. 그러니까 62회 카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딱 메인 기사로 딱 앞에 전면으로 딱 내보내 가지고 처벌을 시키는 거지. 그런 형태지. 이 학원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만 받는 게 아니거든. 딴 데도 막 받아요. 여러 군데 받는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나를 갖다가 맨 앞에다가 딱 준다. 그래가지고 판결문이나 그 공소장에도 보면 1번 타자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그래서 참 웃긴다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람 그 명이나 인명은요 제천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다가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제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